전 세계에서 GLIN TV를 시청하시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LA 정변의 정진천입니다. 변홍진입니다. 네, 오늘은 우리 언론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죠. 사실 변홍진 언론인이나 저나 언론사에 근무했으면은 이게 언론 얘기라면 중이 제 머리 깎는 거 아닙니까? 네. 근데 하도 이게 재밌는 상황이 돼서 오늘은 이 얘기를 좀 나눠보려고 그러는데 우선 요즘에 그 우리 변홍진 언론님께서 한국 언론은 어떻게 보세요? 아마 우리 여기 미국에 있는 독자들도 그렇고 한국의 국내 독자들도 있고 과거의 언론하고 비교해서 상당히 실망을 많이 할 겁니다. 네. 뭐 가짜 뉴스의 생성지라고도 하고 네. 또 그 어떤 사건에 대해서 바르게 보도하지 않는다고 그래서 국민들이 많이 그 속상해하고 있다. 안 돼. 네. 그런데 그 변홍진 언론인이나 저나 한국에서 언론사 생활을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런데 그 당시에 우리가 그 5.16, 그 제3공화국 때 했거든요. 근데 그 당시에는 언론 통제를 눈에 보이게 했습니다. 네. 언론사에 안기부 직원이 파견 나와 있고. 그런데 요즘에는 분명하게 그 언론의 자유가 있다고 그러는데 또 한편에서는 현 정권이 언론을 아주 교묘하게 컨트롤을 한다고 그래요. 네. 그거 왜 그렇습니까? 어느 나라든지 정권 잡은 사람들이 그 언론을 좀 그 자기가 원한 대로 네. 좀 좋은 의미에서는 내가 피는 국정을 네. 국민들에게 좀 잘 알려지게끔 네. 한다고 하는 거겠지만 네. 그런 명분으로. 그래서 아까 그 가짜 언론이라는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가짜 언론으로 몰아가지고 너 명예훼손을 수한다. 네. 이렇게 되면은 돈이 들어가는 거니까 움츠러들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그것은 우리가 그 언론사를 상대로 수하는 거는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을 받는데 이번에 LA에서 언론사끼리 그 소송이 붙은 거니까 출판물에 의한 것도 아니고 왜냐하면 아직 신문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문제는 새로 나올 조선일보 LA와 중앙일보의 소송 사건인데 중앙일보는 이미 기존의 신문이고 조선일보는 앞으로 발행을 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네. 발행도 안 했는데 100만 불 수를 했다. 네. 이거 무슨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입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이게? 예, 그래서 그 지금 동포사에서 저 LA 동포사에서 말이 많습니다. 네. 그 미주 중앙일보라고 그러면 한국의 중앙일보가 만든 신문인데. 그렇죠.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자기들끼리 말하는 조중동 중에 하나인데 이 미주 중앙일보사가 이제 앞으로 여기 좀 나온다고 알려진 공식적으로 그 사람들도 뭐 발표를 안 했어요. 새로 된 조선일보 LA라는 건데 조선일보 LA 예, 아직 뭐 완전한 구체적인 성격이 뭐 이거 밝혀지기도 전에 이 사람들이 지금 그 미주 중앙일보에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100만 불 수를 했는데 소송을 이제 제기를 하면서 그 이유가 이제 좀 황당해요. 어떻습니까? 남의 신문사 비밀을 훔쳐서 가서 신문을 만들려고 그런다. 그러니 이거 말이 안 되지 않냐. 우리 걸 갖고 나가서 만든다. 그다음에는 그러니 이제 그런 거 하나 있고 그다음에 지금 이제 그거는 그거대로 쓰고 이게 우리 걸 훔쳐 갖고 나갔으니 이거 사용하지 못하도록 그거 좀 중지를 해달라. 두 가지 한꺼번에 이걸 했어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중앙일보 제호를 훔쳐가지고 나가서 이걸 사용하지 말라는 건 있지만은 뭐를 어떻게 훔쳤다는 겁니까? 예를 들어서 훔쳤다면 중앙일보에서 기존 기사를 뭔 거를 훔쳐온 건지. 그건 아니고요. 지난 4월 30일자로 LA 카운티 수퍼리얼 코트에 그 제소한 내용의 골자는 이 지금 새로 조선일보 LA를 만드는 사람의 대표자들이 이제 크게 3명이 있는데 그 대표자 3명 중에서 2명 아주 중심되는 2명이 우리 전직 직원이었다 이거야. 미주 중앙일보에 뭐 그건 뭐 움직일 수 없는 사실이고 그래서 있는 동안에 우리 중앙일보에 있는 그 신문사의 영업 기밀 그거를
훔쳐서 나가서 지금 신문을 만들려고 그런다. 그러면 구체적인 영업 기밀이 어떤 건지. 그걸 우리도 모르죠. 근데 모르죠? 좀 추측해 보겠는데 말하자면 이제 지금 나가시는 분이 보통 신문을 이제 여기서 한국이나 어디서 있는 신문을 이제 발행하려고 그러면은 보통은 이제 편집국 출신들이 보통 네. 신문을 만들었어요. 네. 여기서 또 편집 기자 출신이라든지 네. 그런 관계에 있는 사람들이 했는데 이번에 그 조선일보 LA를 참가한다는 이 대표자 네. 사람들은 편집 분야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고 광고 영업부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광고 영업부에 있으니까 광고 영업의 그러니까 중앙일보에 갖고 있는 광고 영업 비밀을 갖고 나갔다는 거죠, 지금. 그럼 재밌는 비유 두 개를 해볼게요. 어떤 사람이 학교에서, 상업학교에서 그 돈 버는 어떤 그 공부를 하지 않았습니까? 네, 네. 그래서 나가서 그 돈을 잘 벌었어요. 네. 그러면 그 상업학교 가르친 선생이 야, 내가 가르쳐서 돈 벌었으니까 수고할 수 있습니까? 아니, 그런 식이죠. 지금 말하자면 그런 식이죠. 네. 아니, 그 스승이야 안 했겠지. 자기 제자가 기여하니까 안 했는데, 네. 지금 이거는 중앙일보의 그 분이 26년간 일을 했어요. 그러니까 광고계 베테랑이죠. 네. 그러니까 이제 중앙일보에서도 그 사람이 나갔으니까 네. 손해죠. 그렇죠. 그 아주 오랫동안 있었던 네. 사람이 네. 그걸 갖고 나갔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네. 아직까지 그 이제 재판을 해봐야 되겠지만 심지어 이제 네. 그 미국에 이제 영업 기밀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물론 일반적으로 남의 회사의 영업 기밀을 훔쳐가면 그게 범죄죠. 그렇죠. 그건 잘못된 거죠, 진짜. 근데 그것이 이제 문제는 입증하기가 힘들잖아요. 그렇죠. 그게 지금 이제 논란이에요. 여기 법조계에서도 어. 제가 여러 사람 그 법률가들하고도 만나서 얘기를 해봤어요. 네. 이런 지금 그 미주 중앙일보가 네. 발간되려고 하는 조선일보 LA라는 그 네. 신문사를 만들고 있는 대표자 네. 두 사람을 걸어서 소송을 했는데 그 소송 내용이 남의 영업 기밀을 빼가고 또 하나는 그 한 분이 또 한 사람이 박모씨라는 분은 지난 그 이 회사 조선일보 네. 네. LA에 네. 이제 LA 요 미국에서 무슨 회사를 찾으려면 등록을 해야 돼요. 네. 등록은 1월 달에 했대요. 네. 그런데 자기들 회사에서는 이 사람이 네. 그 4월 2일 날 그 퇴사를 했는데 네. 3개월 전에 이미 새로 나가는 회사에 임원으로 등재가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다 서로 있으면서 양다리를 걸쳤다. 근데 그러니까 네. 이게 신뢰의 그 훼손이다, 그지? 우리가 그래서 신뢰 훼손과 영업기밀 탈취 이런 걸로 지금 걸었는데 이 법적에서도 그 양분이 이제 돼 있는데 물론 그 서로끼리 나름대로 이유가 있어요. 네. 그런데 이 영업 기밀을 어디까지가 영업 기밀이냐? 어떻게 한 게 영업 기밀이냐? 그렇죠. 그러니까 누구 하나가 이득을 봐야 되죠, 그죠? 네. 누구 하나는 손해를 봐야 되고, 그다음에 신뢰는 이 사람이 우리한테는 4월 달까지 있었는데 이 벌써 3개월 전에 요 새로 생기는 회사에 벌써 임원으로 등재됐으니 우리 속인 거 아니냐? 근데 미국에서 사실 그게 법적으로 사실 그 고용계약을 할 때 너는 우리 회사에 있으면서 그렇죠. 다른 회사에 너 이거 하면 안 된다. 그렇겠죠. 이런 걸 다 썼다든지. 네. 그런데 그거 안 썼으면 100개 회사를 갖고 있던 그 관계가 없거든요. 근데 신뢰 문제는 아까 영업 기밀이라는 건 조금 애매한데요.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유명 레스토랑에서 주방에서 일을 했다고 그래요. 네. 근데 거기에서는 그 예를 들어서 소금을 치는데 1g을 쳤다. 그게 묘하다. 네. 그런데 그 사람이 그걸 보고 밖에 나와서 식당을 차렸는데 1g을 쳤다. 네. 그러면 야, 너 1g 그대로 쳤으니까 너도 1g 쳤으니까 영업기밀 아니냐. 네. 물론 1g 치는 거를 하나의 그 패턴, 네. 그 특허를 걸었다면 문제가 네. 되겠지만 네. 네. 그런 거는 애매하지 않습니까? 네. 들어와서 체험적으로 배운 건데 머릿속에 들어간 지식인데 네. 근데 머릿속에 들어간 지식까지 도용이다 하면은 네. 이게 미국 법정에서 그걸 그렇죠. 어떻게 다릅니까? 그러니까 맞습니다. 네. 뭐냐면은 이제 보통 미국에 판례가 많거든요. 네. 미국 안에서 한국도 있고 네. 미국에서는 스파이 기밀 방지법이라는 게 있어요. 네. 연방법으로. 네. 그게 이제 광의를 하면은 영업 기밀도 거기에 들어가는데 네. 말하자면 자기 회사에서
고객, 광고주. 광고주 리스트가 있어. 10년 동안. 리스트고 어느 광고주는 매달 얼마씩 냈다. 그래서 이 광고주와의 성향이 뭐다. 그다음에 이 광고주는 어떻게 해줘야 우리하고 관계가 이거 좋다. 그래서 그 광고주의 실현상이나 광고주의 무슨 내용이나 모든 걸 일일해서 만약 10년 동안에 한 지금 현재까지 쭉 해서 리스트가 만들어 놔갖고 그거 보면 누구든지 들어와서 새로 직원이 들어오든지 그걸 한번 보면은 그렇죠. 그걸 가서 나가서 광고 세일즈를 할 때 아주 도움이 된다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만들어서 일모였는데 그거를 갖고 그걸 카피해 갖고 물론 갖고 나가면 그거는 좀 그렇죠. 문제죠. 근데 카피란 문제. 머릿속에 든 거는 곤란하잖아. 그거는 만약에 예를 들어서 그 원고측인 중앙일보가 비거측인 조선일보 그 발행하려는 사람한테 법정에 갔어요. 물론 이 사람이 그 리스트는 가져나가지 않았지만은 그 리스트를 머릿속에다 외고 있다. 그러니까 머릿속에 있는 거를 뺏어야 되겠다. 그거 어떻게 됩니까? 안 되죠. 그건 물론 안 되죠. 그리고 이 머릿속에 있는 것까지 그 사람 아직 이걸 어떤 행위를 안 했단 말이에요. 머릿속에 있겠지. 그렇죠. 그 머릿속에 있는 거를, 나도 우리한테도 그대로 만들자. 예? 그리고 그 사람한테서 그대로 수법을 쓰자. 이건 무슨 행위를 해서, 이제 조선 엘렉에 나오는데 광고를 본 거예요. 각각 만약 100페이지씩 만들었다 이거예요. 그런데 중앙에서 딱 보니까는 우리 이 광고가 한 80%가 똑같아. 똑같으면 어떻게 증명을 하는 겁니까? 아니, 그 신문을 보면 알잖아, 나온 거. 그때. 그러니까 광고 도안이 똑같다는 아니. 신문은 이제 나왔어요. 조선 USA가, 조선 LA가, 조선일보 LA가 신문이 나왔단 말이에요. 100페이지 나왔어. 그 다음에 미주중앙일보도 100페이지 매일 발행하니까 딱 보니까 광고가 우연치 어쨌든 광고가 중앙일보 광고고 조선일보 광고고 80%가 같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중앙일보에서 볼 거 아니에요? 우리 광고가 80%가 여기 들어가 있네? 그러니까 여기 지금 우리한테 이런 사람이 26년에 일했던 사람이 여기 대표네? 그러니까 의심을 우선 갖자는 거지? 우리 거. 그래서 이걸로 인해서 손해를 봐야 돼, 이제 중앙일보가. 이 광고가 여기 우리 걸 가지고 있는 이러면서 우리가 막대한 손해가 났다는 것을 입증해야만 판사가 그래, 너가 손해를 봤단 말이야. 그러니 이건 소송감이 된다고 하지. 그렇지 않고서, 그러니까 신문이 나오기도 전에 이제 하는 게 이게 좀 문제예요. 맞습니다. 왜냐하면 신문이 나왔다 하더라도 80%가 같다 그러더라도 지금 보면은 그 우리 여기에서 중앙일보하고 한국일보에 있지 않습니까? 어느 A라는 회사가 광고를 해 통안이 똑같잖아요. 그렇죠. 그럼요. 그러면 그 중앙일보의 광고하고 조선일보 광고가 똑같아 그러더라도 디자인 상에 문제가 되지 우리가 80개를 냈는데 너희도 80이다 하는 게 그게 문제가 될까? 아니 그렇게 생각을 그때 당시 그러니까 나온 다음에 그렇게 이제 중앙일보 간부들이 그렇게 생각할 수는 있을 거예요. 근데 그것이 법적으로 가서 됐냐 안 됐냐 그 다음 문제가 법원에서 판결하는 문제거든요. 근데 지금 일반 여기 법조인들이 그런 사태까지 오기도 전에 미리 예견을 해서 하는 게 이거는 좀 어떤 변호사는 그러더군요. 자기가 여기 25년간 변호사 생활을 하는데 이런 케이스는 처음이라는 거예요. 이런 거 보면. 그렇다면은 그 중앙일보의 의도가 꼭 어떤 그런 80 우리가 80 너희가 80이니까 흠치지 않았냐 그런 걸 예측해서 내는 거 아닙니까? 예를 들면 그런데 아직 신문이 나오지 않았어요. 나오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100만 불의 소송을 했다는 거를 어떻게 분석하십니까? 뭐 여러 가지로 이제 분석할 수 있는데 지금 이제 LA에 종이신문 시장이 아주 굉장히 열악합니다. 한마디로 옛날에 그 좋은 시절을 90년대 80년대 때하고 달라서 지금은 종이신문이 그렇게 인터넷이 너무 발달됐고 다른 미디어 소셜 미디어가 너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종이신문이 갖는 그런 영향력도 상당히 줄어들었고 근데 거기다가 또 뭐 있냐면은 이제 지금 이제 인력도 상당히 기자 또 다른 영업 광고사 이런 영업인데 이 인력들도 상당히 열악해요. 그래서
지금 이제 신문사가 종이 신문을 만드는 신문사가 재정적으로도 상당히 어려운데 특히 중앙일보는 옛날에는 다 세상에 알려졌더니 삼성이라는 거대한 그렇죠. 기업이 도와줬는데 네. 딱 끊었단 말이에요. 네? 자체. 네, 딱 끊었기 때문에 이게 아주 힘들어요. 옛날처럼 옛날엔 저도 한국일보 있었지만 그때는 중앙일보가 우리보다 금요를 대우도 좋고 이렇다고 했는데 그때 삼성이 뒷받침을 해서 근데 지금은 벌써 수년 전부터 삼성이 이걸 안 하니까 상당히 힘들어요. 근데 거기다가 힘들어서 또 이제 기자들이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가뜩이나 인력난인데 새로 생기는 조선일보라는 거는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대한민국에서 최고의 신문 아닙니까 지금 현재? 그렇죠. 현재 상태로 다들 알려주고 근데 거기에 또 인력들이 갈까봐 그나마 이게 모자란데 그런 위기감도 있는 것 미리 같아요. 예방적에서. 그런데 이제 문제는 중앙일보 여기 LA 중앙일보나 LA 조선일보는 현지판 아닙니까? 현지에서 만드는 건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우리 인터넷 TV가 한국에서도 많이 보니까 생각하는 사람 중앙일보하고 조선일보하고 싸움이 붙었어? 그러면은 본사 중앙일보, 본사 조선일보가 어떤 영향이 미칠 것으로 보는데 왜냐하면 한국에서 보는 사람은 이거 중앙하고 조선하고 싸움 붙었네. 이렇게 되는데 그 문제는 맞죠. 지금 이제 애들 싸움이 자칫하면 어른 싸움 된다고 되는데 여기 좀 LA에서 두 신문사가 싸우잖아요. 근데 이거를 소송할 때 여기 있는 미주 중앙일보가 소송을 하면서 서울에 있는 중앙일보 본사하고 어떤 형태로 교감을 가졌을 거예요. 그렇겠죠. 근데 그런 어떤 식으로 교감을 모르지만 하여튼 서울에서도 알았을 거고 조선일보는 몰랐을 거예요. 이거 사건이 난 다음에 알았겠지만 서울에 있는 중앙일보는 어떤 형태로든지 오케이를 했기 때문에 여기 미주 중앙일보가 소송을 걸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제 지금 다 알려졌겠죠. 서울의 조선일보. 그러니까 서울의 조선일보는 우리는 당한 입장인데 이게 우리가 큰 신문이 이제 LA를 가니까 LA에서 독자 수가 더 떨어지고 이제 이게 되기 때문에 중앙일보가 우리를 걸지 않았냐. 그러니까 서울서도 서로끼리 보기가 아마 민낯이 될 겁니다. 상당히. 알겠습니다. 서울의 언론사들도 관심이 아마 크게 가질 것 같아요. 여하튼 LA에서도 우리가 그 전에 중앙동아 한국에 있을 때 경쟁도 많이 하고 하지 않았습니까? 서로 간에 기사 경쟁도 하고 별 경쟁을 다 했지만 이렇게 해서 소송하는 건 정말 처음이랍니다. LA 언론사상 처음입니다. 그게 상당히 앞으로 물론 두 당사자는 심각하겠지만 옆에서 객관적으로 보는 사람 조금 흥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앞으로 우리가 이걸 좀 지켜보고 과연 법정에 취재 나가죠, 우리. 그렇죠. 취재 나가서 과연 이거는 특출한 케이스니까 이런 경우에 미국의 법원이 어떻게 판결을 하는지 그래야 혹시 우리 또 경향신문 들이다가 할 수 있지도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그러면 한국일보에 있었고 중앙일보에 있었으니까 수당할 수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좀 지켜보고 앞으로 재밌는 진전에 따라서 재밌는 사항이 있으면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 알려드리겠습니다. 이상 LA 정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